어휘가요. 이렇게 나뉘어진대요. 보이시나요? 네. 지문자, 고정된 수화, 생산적 수화, 지시수화, 제스처. 지문 위쪽으로 갈수록 음성 언어 쪽에 가깝고요. 아래로 갈수록 제스처에 가까워요. 근데 여기서 제스처가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스처. 제스처는 비수지까지 포함한가요? 수화로서? 아니면 마임? 마임을 그냥 제스처를 포함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스처랑 수화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제스처는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어떤 형식이 없고 우리가 배울 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제스처고 수화는 거짓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수화라고 이렇게 다르게 반대. 그렇거든요. 반대야, 반대. 아니, 제스처는 거짓말로 표현이 안 되고 수화는 거짓말이 표현이 되고 또 어떤 형식의 틀에 매이지 않는 게 마임이면 그래도 수화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 동사 이렇게 형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차이가 아닐까. 병구쌤은 좀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같이 생각해요. 같다고 생각해요. 수화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배울 때는 마임은 거짓이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이번에 그 필기 대비반 할 때 그 부분이 나왔어요. 수화와 제스처 마임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다음 중 아닌 것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없다가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이해를 못했는데 그 강사님 말 수화는 거짓말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제스처는 거짓말이 표현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냥 그런가 그러고 네. 이번에 들었어요. 이번에. 네. 그렇게 볼 수는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없냐. 왜냐하면 수화는 언어잖아요. 언어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제스처는 언어의 맨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냥,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표에 보면은 제스처는 음성 언어 쪽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경계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작인데 얘는 언어 쪽은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언어에서 멀다라는 의미에서 얘는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제스처와 수화의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화 어휘는 5가지를 모두 포함을 해요. 실제로는. 그런데 제스처는 수화를 모르는 사람들도 봤을 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수화로는 거짓말 충분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스처로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얼굴에 나타난 비수지인 거죠. 얼굴을 보고 그대로 읽는. 그렇기 때문에 수화를 모르는 사람들도 제스처는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스처랑 홈 사인이라고 또 다른 거죠. 홈사인은 또 다르죠. 네. 그죠. 네. 그 홈사인은 제스처에 가깝다라는 말은 할 수 있죠. 네. 근데 홈사인은 언어 쪽에 속하죠. 근데 사회적 약속이 좀 느슨한 언어가 되는 거죠.
모두가 그걸 다 쓰지는 않은데 집 안에서는 또 그 지역에서는 쓰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언어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한 제스처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 5가지 이 지문자도 수어에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그 ASL 네. 지화를 쓰잖아요. 그러면 네. 굉장히 빨리 써요. 아, 근데 봤어요. 그거를 되게 잘 읽어요. 왜 그러냐면 그 ASL에서 지문자는 마치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은 느낌. 굉장히 빠른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역, 니은 이렇게 하나하나 읽게 쓰잖아요. 근데 미국 ASL은 굉장히 빨리 써요. 그런데도 다 읽어요. 그 이유가 그게 하나의 동작인 거죠. 전체가 싹. 그래서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문자도 글씨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얘도 수화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손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게 언어로서 언어가 아니라고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문자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계선이 되는 지문자와 제스처까지가 수화 단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화는 고정된 수화를 말해요. 자, 고정된 수화는 뭐 I 이런 단어. 예.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생산적 수화는 아시죠? 차가 이렇게 가다가 사람이 이렇게 걷는데 차로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쓰러졌어. 이게 생산적 수화예요. 우리가 분류사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근데 얘를 차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얘를 사전에 올릴 수는 없어요. 차라는 수화는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차량, 뭐 택시, 버스 이런 것들은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차가 이렇게 가는 모습, 지그재그로 가는 이런 동작들은 생산적 수화이기 때문에 사전에 올라가 있잖아요. 시험에서 생산적 수화가 나오면 조금 우리가 읽기가 어려운 게 우리는 딱 고정돼 있는 사전에 딱 있는 그런 것들은 잘 읽을 수가 있는데 약간 응용이 되면 그림처럼 나오면 읽기가 어려운 거죠. 생산적 수화가 시험에 나오면 조금 더 읽기가 어려워요. 몇 년 전에 뭐 그런 거 나왔었다며요. 번개가 막 치니까 어두운 길을 막 걷다가 뭐 그런 표현들. 그거는 생산적 사람이 걷는 모습 그리고 번개가 치고 그 빗길 속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생산적 수화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읽을 수 있으려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읽는 방법을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시수화는 그냥 지시하는 걸 말해요.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수화에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수화가 크게 보면 이제 핵심 어휘, 아까 얘기했던 어휘화된 수어, 이게 고정된 수화를 말해요. 가운데. 근데 비고유 어휘는 지문자를 말하고 이게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스처 쪽에 비핵심 어휘라고 부르는 단어 중에 묘사, 지시수화도 이쪽에 포함이 되는데 생산적 수화가 이걸 말하는 거죠. 묘사수화나 뭐 분류사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삼촌이라는 수화 어떻게 쓰세요? 삼촌?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어떻게 써요? 저도 이렇게 안 써. 요즘 이렇게 쓴대요. 그죠? 박선영 선생님, 그쵸? 네. 이렇게 써요. 그죠?
제가 이렇게 3자로 이렇게 썼다가 농민분이 아니야 3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쓰는 거라면서 막 또 가르치더라고요. 그래갖고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 한자 3 그리고 네. 마디촌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거를 좀 한자 마디촌이라는 거를 아예 요즘은 한자 안 배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또 그렇게 손을 이렇게 3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눕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얘기를 네.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네. 지금 하려고 하고 네네 있는 얘기는 네. 이거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3자를 이렇게 하는 거는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수화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합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모으시면 산을 만드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수화는. 그러니까 왜냐면 수화에 두음 법칙이 있다라는 얘기 제가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수화에도 두음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언어는 말을 편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화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수화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특별히 뭐 이마에서 하는 수화는 위로 올라가겠죠. 네, 병이라는 수화를 여기서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수화가 되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공간은 여기를 말해요. 네. 요 가슴 앞에 이렇게 그리고 이 팔꿈치도 올리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3자는. 네. 3자는 편안하게 쓰시면 되고 이 3은 한자 3 모양을 따온 거예요. 그죠? 이 손이 그 3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초는 마디 촌자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촌자를 만든 게 아니고 얘를 쓴 거죠. 공서를 한 거죠. 공서. 네. 그래서 수화를 만들 때 3자처럼 손 자체가 손가락 자체가 그 모양을 대체하는 경우. 네. 물고기 하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 이렇게 하죠. 얘가 물고기잖아요. 그죠? 손이 그 수화의 모양을 대체한다고요. 3도 3이라는 한자를 대체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만 이렇게 대체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공서 쓰는 거. 마디촌자를 쓰든 뭐 십자가를 긋든 어쨌든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얘가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긋는 거잖아요.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요런 방식이 있고 네. 이런 방식들, 그러니까 수화를 만드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손을 대체하는 거고 얘는 손으로 그리는 거고 지금 두 가지 설명을 했어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수화가 생산적 수화도 그렇고 지금 얘는 고정된 수화잖아요. 고정된 수화에서도 이렇게 도상성으로 손으로 그리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어떤 수화가 딱 나왔을 때 이게 생산적 수화든 고정된 수화든 어떤 방식으로 이 수화를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수화들을 이렇게 좀 분리시켜가지고 얘는 이렇게 만든 거고 이렇게 만든 방법에 대해서 조금 내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몰라도 되는데 알면 생산적 수화를 구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차가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손 모양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도 손 모양으로 사람을 나타낸 거죠.
사람의 다리를 나타낸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분석적으로 수화를 보자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한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수화를 분류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수화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뭐 책 보시면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책에 나와 있어요. 뭐 저 책을 읽으시라는 건 아니고 알고 나면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수화 만드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2가지를 배운 거죠. 근데 엄청 많이 쓰는 거죠. 손 대체 기법이거든요. 제가 손이 어떤 수화를 대체하는, 그리고 손 모양을 그리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나오면,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추가 영상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초점이 안 맞네. 자, 지금 3가지 이미지 형성 기법이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원래 6가지가 있고요. 6가지 중에서 지금 3가지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손이 그냥 그 어떤 사물이 되는 거, 손이 그것이 되는 거. 그래서 물고기 모양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3이라는 한자 모양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촌할 때 마디촌자를 손으로 그리죠. 이거는 이제 손가락으로 그리는 동작. 그 다음에 3번째가 이거였죠. 쥐어 짜는 거. 뭐 이렇게 쥐어 짜고, 이거는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운전이나 핸들을 조작하는 이 동작을 음, 조작, 뭐 아니면은 영어로 이제 핸들링이라고 나와 있어요. 3가지를 했고요. 또 나머지 3개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그래서 하나의 그림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6가지 분들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고기 꼬리를 잘랐다. 스토리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물고기고요. 물고기 이거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성인이라는 수화는 키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성이냐라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성인은 작은 아이가 키가 커서 성인이 돼서 키가 이만해. 그래서 이 크기, 이거를 뭐 사스라고 표현하는, 뭐 그거는 이제 또 딴 얘기고요. 그거는 생산적 수화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그 6가지, 지금 이 6가지는 뭐냐면요. 원래 그 독일에서 수화 사전을 만드는 분들이 수화 사전을 이제 정리해서 만들다 보니까 알게 된 그 수화 사전이라고 그러면 이제 고정된 어휘를 말하는 거잖아요. 수화 사전에 등록되는 단어들은 고정된 수화니까 고정된 수화 어휘 안에서도 도상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도상성을 이제 나눈 거예요. 그거를 이제 크게 나누니까 6가지가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3가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어? 3가지 핸들링, 그죠? 그 다음에 물고기 이거,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물고기를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이제 무늬가 있는데 뭐 비늘 모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건 이제 스탬프 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모양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 이렇게 표현하는 거. 스탬프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늘이 이렇게 있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꼬리는 이렇게 이게 이제 마디촌자 그린 거랑 똑같은 거죠. 꼬리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꼬리 필요 없잖아요. 칼로 딱 자르는 거죠. 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물고기 하나, 이거 지시 2개, 그다음에 크기 3개, 그다음에 스탬프 기법 이렇게 반복되는 그림 4개, 그다음에 손으로 모양을 그리는 거 5개, 그다음에 도구가 6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미지 생성 기법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수화가 도상성을 갖고 있어요. 뭐 고정된 수화든 생성적 수화든. 근데 그 그림을 어떤 방법으로 그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분류가 있으면 좀 더 상대방한테 설명하기가 좋은 거죠. 어, 이 동작이 그때 이빨을 악물고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쥐어짜는 그 막대기를 껴가지고 이렇게 쥐어짜는 모습인지를 구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 동작이 어떤 그림을 그린, 그리는지, 이 그림이 어떤 방식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분류를 나누고 싶어서 이미지 생성 기법이라는 거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 자료는 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뭐 논문 내용이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6가지 이미지 생성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